3.1절 102주년을 맞아 워싱턴 각 한인 단체들은 기념 행사를 갖고 독립정신의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로 FDA의 승인을 받은 존슨앤존슨 백신이 화요일부터 접종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개혁법안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의견이 갈리고 있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해 2024년부터 판매에 들어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당이 아닌 공화당 후보로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하게 될 것으로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3.1절 102주년을 맞아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도 각 단체들이 기념 행사를 갖고 만세 삼창을 외치면서 선조들의 그날의 함성을 상기시키고 독립정신을 계승할 것으로 다짐했습니다. 워싱턴 한인들은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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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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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주년 3.1절을 맞은 오늘 워싱턴 지역 각 한인 단체들도 만세를 외치며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기리는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최근 들어 하버드대 램지오 교수의 위안부 관련 망언 등으로 동포 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3.1절 행사는 동포들의 간절한 마음이 더 빛나는 행사였습니다. 우선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와 버지니아 한인회, 메릴랜드 총한인회가 공동으로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3.1절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개식선언 및 국민의례로 시작해 이수정 독립유공자의 따님인 김은 선생의 기념사로 이어졌습니다. 김은 선생은 유관순 열사가 16세에 만세운동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젊은 동포 세대들도 3.1 운동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들한테 좀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무관심은 민족도 당신도 후세도 다 죽는 길이야.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한테 제가 오늘 메시지를 좀 보내고 싶어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민주당 앤디 킴 연방하원의원과 공화당 영킴 연방하원의원도 민족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선조들의 용기를 본받아 동포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As we remember the incredible courage of those before, it inspires us to make sure that we are taking steps to have our voices heard and to make sure we're fighting for what's important to all of us.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와 해방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선조들의 희생 정신이 실천으로 옮겨진 날이었기에 우리가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신동영 회장이 이끄는 US 워싱턴 한인회와 3.1운동 UN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기념재단 워싱턴 지부도 예배를 겸한 3.1절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먼저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의 축사로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미주 동포 사회는 과거 애국지사들의 터전이자 활동 무대였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동포 사회는 물론 차세대들로 함께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3.1 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계 여성경제인연합회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와 해롤드 변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후보의 기념 축사도 이어졌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신동영 US 워싱턴 한인회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와중에도 뜻깊은 3.1절 행사에 참석해줘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청껏 외쳤던 선조들의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1일 그날의 함성은 2억 마일리 이곳 워싱턴에서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지난 토요일 한 번 접종으로도 효과가 있는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세 번째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존슨앤존슨사는 처음 400만 회를 배포할 예정이며 어젯밤부터 각 주에 배포되기 시작해 내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버지니아주도 이번 주부터 존슨앤존슨사의 백신 6만 9천 회분을 받아 접종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에서 51만 명 넘게 사망하고 변종 바이러스도 확산하는 가운데 예방접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만큼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백신을 간절히 기다렸다며 승인 소식을 반겼습니다. FDA는 존슨앤존슨사의 백신이 코로나로 인한 중증 입원이나 사망으로부터 강력한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며 승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존슨앤존슨사의 백신은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남미 등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결과 중증 예방에 66%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을 막는 데는 85%의 효과가 있었고 이 백신을 맞은 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FDA는 연구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코로나 백신과 마찬가지로 주요 부작용은 주사 부위의 통증 혹은 독감과 같은 발열, 피로, 두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보건원의 프린스 콜린스 박사는 백신 승인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존슨앤존슨사는 처음 400만 회를 배포할 예정이며 어젯밤부터 각 주에 배달되기 시작해 화요일부터는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버지니아 보건부는 이번 주부터 존슨앤존슨사의 백신 6만 9천 회분이 접종될 것이라며 대형 약국이나 예방접종 클리닉에서 무료로 우선순위 그룹에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의 비축 물량은 곧 소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3월 말까지는 1,600만 회분, 상반기 중으로는 1억 회 접종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존슨앤존슨사는 또한 유럽과 세계보건기구로부터도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한 가운데 연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회 접종분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 접종하는 화이자와 모더나는 증상이 있는 코로나 환자에 대해 95%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슨앤존슨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중증 예방에 85%의 효과를 보이다 실험 중간에는 66%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프린스 콜린스 박사는 화이자와 모더나는 변종이 확산되기 전에 임상시험을 마치는 등 각 회사마다 임상시험을 수행한 시기와 장소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한 번 접종에 냉장 보관이 가능해 백신의 유통이나 저장상 제약을 덜 받습니다. 또한 접종 예약이나 일정 관리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덜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시외가 거주민이나 홈리스, 어선에서 몇 달을 보내야 하는 선원 등 2회 접종이 쉽지 않은 이들에게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은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어 2주 동안 최종 확정 과정에서 위험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상원에서는 하원 가결안에 대한 수정안들이 쏟아지고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제외하고 가결하면 포함시킨 하원안과 달라져 하원 재표결 등 최종 확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민 1인당 1,400달러씩 현금 지원하고 연방 실업수당을 400달러를 올려 8월 말까지 제공하는 등의 바이든 미국 구조개혁 법안이 3월 14일 이전에는 최종 확정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앞으로 2주 동안 민주당에서 상원은 단 1명, 하원에서는 5명만 이탈하더라도 좌초되는 위태로운 마무리를 거치게 됐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플랜을 대부분 그대로 담은 미국 구조개혁법안 HR 1319안이 27일 새벽에 연방하원에서 찬성 219, 반대 212표로 통과되자 백신과 현금 지원 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하고 연방상원이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매듭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We are one step closer to putting $1,400 in the pockets of Americans. Now the bill moves to the United States Senate, where I hope it will receive quick action. We have no time to waste. 연방 상원은 3월을 시작하며 연방 하원에서 가결시킨 미국 구조개혁 법안의 수정안들을 상정해 토론하고 표결 처리하게 됩니다.
갖가지 수정안들이 쏟아지겠지만은 하원 가결법안과 가장 큰 차이는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7달러 25센트에서 12년 만에 매년 올려 2025년에는 15달러까지 높이는 최저임금 인상안입니다. 예산 조정 법안에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상원 사무처 판정에 따라 연방 상원은 이를 제외하고 미국 구조 법안을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천원에다가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독자 가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다수 보수적인 조 맨신 상원의원과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 등 2명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와 이들의 이탈을 자연스럽게 막고 바이든 미국 구조 법안을 승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상원에서 바이든 미국 구조개혁 법안을 51대 50으로 통과시키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하원 가결안과 다르기 때문에 하원에서 최종 마무리 표결을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는 연방 하원이 상원 가결안을 그대로 다시 한번 표결로 확정하거나 상하원 조정위원회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양원에서 표결로 최종 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안이 빠진 상원 가결안을 연방 하원에서 재표결에 붙일 경우 민주당 하원의원 221명 가운데 진보파 90여 명이 이탈할 수도 있어 또 한 번 중대고비에 부딪히게 됩니다. 2주간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졌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입법 과제이고 미국민 76%가 지지하고 있어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14일 이전에 의회에서 최종 승인한 후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고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버지니아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켜 2024년부터 판매에 들어갑니다.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되면서 2024년부터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소매점에서 담배처럼 구입이 가능해지게 되는 건데요. 초당적으로 통과된 이번 법안으로 버지니아주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최초의 남부주가 됐습니다. 이 합법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마약으로 인한 운전사고가 증가하고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사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에서 성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지난 토요일 최종 통과됐습니다.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는 지난 5일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일반 소매점에서 마리화나 판매가 가능해지고 담배와 마찬가지로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최대 1온스의 마리화나 소지가 2024년 1월 1일부터 합법화되고 동시에 판매가 시작되며 버지니아의 마리화나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도 발효됩니다. 이와 관련해 주정부의 전담부서가 신설되며 세수 관리와 재투자,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하원과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이번 법안으로 버지니아주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최초의 남부주가 됐습니다. 2012년 이후 뉴저지와 애리조나 등 미국의 15개 주와 워싱턴 DC는 성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놀댐 주지사의 엘레나 얄모스키 대변인은 주지사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이를 예정인 2024년까지 많은 개선과 수정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에 앞서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원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했을 경우에는 범죄가 아닌 25달러 벌금만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하원에서는 시행 시기를 2024년까지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각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사업체 선정 방식에 대한 입장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원은 마리화나 재배와 생산, 유통 등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반면 상원은 사업 면허를 발급하며 신청 수수료로 100만 달러를 받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하원 모두 개인 용도로 집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은 허용하며 30%의 판매세를 부과해 매년 1억 8,3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판매로 걷어들일 세금은 유아원과 위기에 처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쓰일 예정입니다. 합법화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단체들은 마약으로 인한 운전사고가 증가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리화나 사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토요일 밤 법안에 반대하며 이 같은 중대한 문제는 덜 서두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7%는 마리화나가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반대는 32%에 불과했습니다. 이로써 아이다호주와 와이오밍, 캔자스, 테네시, 알라바마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한 모든 주가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가하는 주가 됐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당이 아닌 공화당 후보로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하게 될 것으로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처음으로 시팩에서 행한 대중연설을 통해 공화당을 더욱 강하게 장악하고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탈환을 이끈 다음 2024년 백악관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백악관을 떠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공개 연설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하며 사실상 차기 대선 재출마까지 선언해 얼마나 거센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 시팩 보수주의 정치행동위원회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하며 신당 창당 대신에 공화당을 결집시키고 내년 중간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후에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음을 공개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공화당이 있으며 더 단합하고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e's going to start a brand new party. We have the Republican Party. It's going to unite and be stronger than ever before. I am not starting a new party.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열된 공화당을 버리고 제3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세간의 관측을 일축하고 공화당 장악, 공화당 내 영향력 확대에 전력 투구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 중에 자신에게 반감을 표시하며 탄핵에도 찬성했던 리즈 체니 하원 의원 등에게 맹공을 가해 내년 중간선거를 위한 공화당 예선에서부터 이들을 추락시키기 위한 작전에 착수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동비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조 바이든은 역사상 최악의 취임한달을 뻔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일자리와 가족, 국경, 에너지, 여성 등에 모두 반하는 정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진영의 바이든 반대 전선에 앞장서 집중 포화를 퍼붓기 시작함으로써 결국은 4년 후 바이든 대통령과 리턴 매치를 펼치려는 의도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그들을 세 번째로 패배시키기로 결정할지 누가 알겠느냐면서 2024년 대선 재출마 의지를 공개 천명했습니다. Who knows? I may even decide to beat them for a third time. Okay?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에는 공화당 예선부터 친트럼프 후보들을 최대한 진출시키고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는 최소한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다음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한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팩 대회에서 즉석 인기 투표 결과 대회 참석자의 68%가 트럼프 재출마를 지지했으며 그중 55%는 그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지지할 것이라고 답해 2위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21%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앞길은 바이든 민주당 정권의 성패, 공화당 내 새로운 지도자 부상, 그의 재정적, 법적 문제 해결 여부 등에 따라 갈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